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녀예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그 단어. 손녀. 제 앞에 선 22살 여대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이 몸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아침 6시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된장찌개 끓이고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나, 둘, 셋. 약을 세며 물과 함께 삼켰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만 늘어가더군요. 밥상을 치우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만이 이 집에 사람이 살았다는 걸 증명할 뿐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목이 메었어요.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교통사고. 그것도 혼자 운전하다가. 갑작스러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오래된 찻잔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찻잔.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20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안고 집을 나가던 날.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은 말들이 생생했어요. 딸이면 무슨 소용이냐? 아들을 낳아야지. 그 말이 며느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어요.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오더군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거실에 앉아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택배도 아니고.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젊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청바지 차림. 깨끗한 얼굴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20 초반의 여대생이었어요. 누구냐? 제가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지우예요? 할머니. 박지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손녀예요? 할머니의 손녀? 손녀.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라니.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우라는 이름. 20년 전 며느리가 딸을 낳았을 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들어가도 될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는 그 아이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에 멈췄습니다. 아들 민호의 사진. 이분이? 아빠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아이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 봐요? 아빠 얼굴? 사진으로도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사진도 없었다고? 네. 엄마가 다 버렸대요. 아빠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도 조심스럽게 제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물어봐도 될까요? 뭐? 왜 저를 버렸어요? 그 질문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버렸다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저를 싫어했대요. 제가 딸이라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빠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냥 우리에겐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만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어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평생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왜 싫어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태어난 게 죄인가요? 딸로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이 아이가 이해할까요? 할머니도 피해자였어. 할머니도 평생 딸이라서 차별받으며 살았어. 그래서 내 엄마한테도 똑같이 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이해해줄까요? 아니에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겨우 나온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22년 동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할머니 어디 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저희 할머니는 안 계셔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돌아가셨어? 하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살아계시긴 한데 저를 버린 할머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걸로 끝인가요? 20년이 그렇게 쉽게 용서되나요?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저 그냥 할머니 얼굴만 보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그 이유만 듣고 싶었어요. 지우야, 기다려. 하지만 아이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저 다시 안 올 거예요? 엄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요? 오늘 할머니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어요? 지우야. 제가 소리쳤지만 아이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본 손녀.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자기를 풀자 작은 베넷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연분홍색. 작고 귀여운 베넷 저고리. 20년 전 며느리가 딸을 낳던 날 제가 미리 준비해뒀던 것이었어요. 우리 손주 예쁘게 입혀야지. 그때만 해도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따님이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들 낳아야 대를 잇는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딸이면 무슨 소용이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눈물이 베넷 저고리에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녀의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이 베넷 저고리를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지우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혹시 할머니를 미워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찾아가서 손녀 보고 싶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제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민호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딸을 지키지 못해서,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목이 메었어요.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들도 저처럼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딸을 낳았을 때 아들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죠. 그 말에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던 거예요.
베네쩌고리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평생 그리워했단다. 할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할머니가 너를 찾을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녀의 얼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닮았더군요. 눈매가 특히 똑같았어요. 지우야. 이름을 부르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때 며느리를 잡지 못했을까? 왜 손녀를 찾지 못했을까?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오더군요.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손녀는 이미 다 자라버렸어요. 제가 안아볼 기회도, 손 잡아줄 기회도, 할머니로서 사랑해줄 기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집에 무사히 돌아갔을까? 혹시 엄마한테 들켰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혹시 다시 올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죠. 이미 늦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다시는 제 딸 만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20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손에 든 편지가 무거웠어요. 손녀가 남긴 편지. 그리고 며느리의 경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대학 노트를 찢어낸 것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할머니께. 어제 할머니를 처음 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할머니 얼굴을 드디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저를 쫓아낼까봐. 할머니가 너는 내 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까봐. 하지만 할머니 눈을 보니까 할머니도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엄마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진짜 이유를? 할머니가 저를 정말 싫어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손녀 지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중얼거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제 딸 만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 손녀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검소한 옷차림. 예전에 순종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앉지도 않을 거야. 할 말만 하고 갈 테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지우 만나셨죠? 그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수진아, 잠깐만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할머니 노릇하시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아빠 없이 할머니 없이 친척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그 말로 20년이 지워져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어요.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지우가 우리 할머니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할머니 얼굴을 그렸는데 지우는 빈 종이에 물음표만 그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지우야, 할머니가 안 계시니? 그랬더니 지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를 싫어해요. 라고 했대요. 7살 아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하셨는데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딸이면 무슨 소용이냐? 아들을 낳아야지. 그 말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의 말에 2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2004년 1월 15일. 며느리가 출산한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따님이세요. 간호사의 말에 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저는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어요. 분홍색 모자를 쓴 갓난아기.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딸이면 뭐해? 병실로 들어갔을 때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산으로 기진맥진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보셨어요? 예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이면 무슨 소용이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아들을 낳아야지. 그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야 하는데 딸이면 뭐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딸도 소중한 아이예요. 제 아이예요.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게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어요. 며느리가 태어난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방에서 쉬어.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손주인데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아들 낳아야지. 엄마, 너도 다음엔 아들 낳으라고 해. 알았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문 여닫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안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가? 며느리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가요. 뭐?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제 딸이 이런 집에서 자랄 순 없어요. 뭔 소리야? 애 안고 어디를 가? 어디든 가요. 어머니가 제 딸을 쓰레기 취급하는 이 집보단 나을 거예요. 수진아.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돌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아, 어디가?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나도 우리 딸도 당신한텐 필요 없는 거 알아요. 무슨 소리야? 들어와. 싫어요. 당신은 아빠 자격 없어요. 어머니 말만 듣는 마마보이잖아요.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문을 나갔습니다.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와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됐어. 나중에 다시 올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였어요.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 갓난아기 안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이요. 한겨울에 아기 안고 새벽 버스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위한테 전화해서 데려오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제발요. 저 다시는 그 집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그랬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요, 어머니.
20년 동안 혼자 지우 키웠어요. 아빠도 없이 시댁도 없이.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제 딸이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아세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할머니 있는데 나는 왜 없어?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하늘 날아가셨어.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살아계신데 손녀를 버린 할머니라고 말할 순 없었으니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걸 지우가 알게 됐어요. 민호 오빠 옛날 물건에서 주소를 찾아냈대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우 만나지 마세요. 제 딸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싫어요.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붙잡아야 했어요.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들어봐. 할머니도 힘들었어.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나도 딸이었어. 그 말에 며느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나도 딸로 태어나서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들 낳아야 대를 잇는다.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사람이다. 매일 그 소리를 들었어. 며느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도 딸을 먼저 낳았어. 민호 형이. 민호 오빠한테 형이 있었어요? 응. 민호보다 2살 위 누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주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 딸이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 애는 병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5살에 세상을 떠났어. 며느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말했어. 딸 하나 없어진 거니까 괜찮다. 다음엔 아들 낳아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민우를 낳았어. 아들을.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줬어. 역시 아들을 낳아야 대접받는구나. 그게 내 인생의 교훈이 됐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줄. 어머니, 그건 변명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셨던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걸 제 딸한테 대물림할 순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20년 전에 깨달으셨어야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며느리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번엔 제가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지우만이라도 한 번만 더 보게 해줘.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 돼요. 지우가 더 상처받아요. 할머니가 지우를 평생 그리워했다고. 전해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살 아이가 저희 할머니는 저를 싫어해요. 라고 했대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봤어요. 민호야.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목이 메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들도 저처럼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20년 전 그날 아들은 제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죠. 그 말에 며느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던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지우야. 할머니도 너를 보고 싶단다. 하지만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외로운 달.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누구일까 싶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지우예요?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저 엄마 몰래 전화드려요? 빨리 끊어야 해요. 지우야, 어떡해. 할머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이유를 듣고 싶어요? 지우야. 토요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엄마 몰래요? 하지만 내 엄마가. 할머니, 제발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손녀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고마워요, 할머니. 그럼 끊을게요. 엄마 오시는 소리 들려요? 찰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토요일. 손녀를 다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어떡하지? 손녀가 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진실을 말해줄게.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토요일까지 사흘. 저는 그 사흘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녀가 이해해줄까? 어떻게 하면 20년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손녀에게 줄 선물을 챙겼어요. 20년 전 준비했던 베네 저고리. 지우야, 이제라도 할머니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오후 2시.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손녀를 기다렸어요. 10분, 20분. 손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알고 막은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죠? 지우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지우가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 다 알아요. 제가 막았어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우리 딸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며느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손에 든 베네 저고리를 내려다봤어요. 20년을 간직한 이 작은 옷. 손녀에게 전해주려 했던 할머니의 마음. 하지만 이제 그럴 기회조차 사라진 걸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우리 딸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린다고요? 저는 그저 손녀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로서 사과하고 싶었을 뿐인데. 정말이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나쁜 사람이 맞아. 20년 전 갓난아기를 보고 딸이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한 사람.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사람. 손주를 단 한 번도 안아보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베네 저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손녀의 이름을 부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지우가 이해해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지우에게. 첫 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에 얼룩이 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속 썼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하니? 아니지.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너는 갓 태어난 아기였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기억해.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내 작은 얼굴을. 분홍색 모자를 쓴 내 모습이 너무 예뻤어. 할머니는 그 순간 너를 안고 싶었어. 내 작은 손을 잡고 싶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러지 못했어. 왜냐하면 펜을 멈췄습니다. 이 다음을 어떻게 쓰죠? 왜냐하면 너는 딸이었으니까. 왜냐하면 할머니는 아들을 원했으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었어요.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평생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 할머니 자신도 딸로 태어나서 차별받았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생각했어. 내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 해. 그래야 인정받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딸도 아들도 모두 소중한 아이야. 할머니가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 내 엄마는 너를 안고 집을 떠났고 할머니는 20년 동안 너를 보지 못했단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평생 그리워했어. 매일 밤 내 베네쩌고리를 꺼내보며 울었단다. 지우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혹시 할머니를 미워하고 있을까? 궁금했어. 너무너무 궁금했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지에 계속 얼룩이 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찾을 용기가 없었어. 내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할머니가 나타나면 내 엄마가 더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멀리서 너를 그리워하기만 했단다.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나쁜 할머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건 진심이란다. 할머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그 시각 지우는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엄마한테 혼나셨을까? 많이 슬프실까? 친구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과제 생각하느라.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지우야, 나한텐 말해. 우리 친한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할머니 계시지? 응, 우리 할머니? 계시지. 왜? 할머니랑 사이 어때? 좋지. 할머니가 나 엄청 예뻐하셔.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용돈도 받고.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부러웠습니다. 좋겠다. 응? 지우야, 너도 할머니 계시잖아. 아니, 우리 할머니는?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싫어해서 엄마랑 나를 쫓아냈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 먼저 갈게. 집에 일 있어서.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집 전화번호를 저장해뒀었어요. 손가락이 번호 위에 맴돌았습니다. 전화할까? 아니야, 엄마가 알면 큰일 나. 결국 전화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친정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수진아, 많이 먹어. 네, 엄마. 수지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아빠. 시어머니 때문이니? 수진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지우가 할머니 만나러 간 거 안다. 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그 애도 궁금할 거야.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엄마, 그분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지우를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를 쫓아낸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나도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20년이면 긴 시간이야. 아빠, 그래도. 그분도 이제 70이 넘으셨잖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제 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내 편이야. 항상 내 편이었어. 그럼 왜? 하지만 지우는 내 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손녀이기도 해. 어머니도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지우가 할머니를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의 권리이기도 하고. 엄마, 너도 알잖니? 지우가 얼마나 할머니를 궁금해했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물어봤잖아. 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우는 어릴 때부터 항상 물었습니다. 엄마, 내 할머니는 어디 있어? 왜 우리는 할머니 집에 안 가? 할머니는 나를 싫어해? 그때마다 수진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어요.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결국 진실을 알아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지우한테 선택권을 줘. 선택권이요? 지우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해줘. 그게 지우를 위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지우한테 상처를 주면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건 지우가 판단할 일이야. 수진아, 지우는 이제 22살이야. 어른이야.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지우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2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5살 미니. 제 첫째 딸이었습니다. 미니야.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니는 민호보다 2살 위였어요. 1975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첫 아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딸은 쓸모없어. 다음엔 아들 낳아. 시어머니는 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손주를 안아주지도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라고만 불렀어요. 미니가 3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열이 났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미니가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 감기겠지. 하지만 열이 너무 높아요. 돈 아깝게 병원은 왜 가? 며칠 있으면 나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니의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아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 몰래 미니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입원해야 합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니는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미니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그게 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미니야. 미니야. 하지만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딸이라 다행이야. 아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딸이라 다행? 내 딸이 죽었는데 다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1년 후 민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아들을 낳아야 해. 이제야 대를 이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인정받는구나. 딸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게 제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며느리가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딸이면 무슨 소용이냐?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니를 잃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오히려 미니의 죽음을 정당화하려고 딸은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했구나. 그래서 또 다른 딸, 내 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줬구나.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박민호 대학 동기였던 강태수입니다. 민호 친구.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태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하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지. 태수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 사진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이 많이 보고 싶네요. 너도 보고 싶구나. 어머님, 사실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태수가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형 유품입니다.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수야, 내가 만약 죽으면 이걸 우리 엄마한테 전해줘. 꼭.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이게 뭔데? 어머님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과의 약속을 지키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 고맙구나. 태수가 나간 후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어요. 엄마에게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엄마, 저 사실 힘들었어요. 수진이랑 지우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대를 잇는다고. 하지만 지우를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내 딸이었어요. 엄마, 딸도 소중해요. 아들만큼이나.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수지는 지우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저는 그들을 찾지 못했어요. 엄마, 부탁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지우를 찾아주세요. 제 딸을 지켜주세요. 엄마가 지키지 못한 미니 누나처럼 지우도 잃지 말아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민호가.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민호야.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민희를. 제가 잃어버린 딸을. 그리고 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우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15년 동안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저는 민호의 수첩과 편지를 앞에 놓고 생각했습니다. 민희, 민호, 그리고 지우. 세 아이 모두 제 손으로 잃어버렸어요. 민희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죽었고, 민호는 제가 만든 가치관 때문에 가족을 잃었고, 지우는 제가 거부해서 20년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며느리가 막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편지뿐입니다. 편지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솔직하게 쓸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에게는 너와 같은 딸이 있었단다. 내 아빠의 누나. 이름은 민희. 민희는 5살에 세상을 떠났어. 할머니가 지키지 못해서. 할머니는 민희를 잃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은 실수를 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딸도 아들도 모두 소중해. 너는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야. 지우야, 할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어요. 지우가 다니는 대학교 주소. 며느리가 막아도 학교로 보내면 지우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 마음 꼭 받아줘. 일주일 후. 박지우 학생, 등기 편지 왔어요. 네? 저한테요?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발신인을 확인했어요. 발신인 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 읽어내려가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너와 같은 딸이 있었단다. 내 아빠의 누나. 이름은 미니. 아빠한테 누나가 있었어? 지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미니는 5살에 세상을 떠났어. 할머니가 지키지 못해서. 지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서 있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편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지우야, 학교 우체국에서 연락 왔어. 내가 등기 편지 받았다고. 엄마? 그 편지 할머니한테 온 거지.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편지 내놔. 엄마, 이건? 내놓으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딸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천천히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니. 수진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미니가 누구예요? 아빠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 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 지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어머니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수진은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 눈물 자국. 20년 동안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너. 할머니 만나고 싶니? 지우가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진짜? 수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생각해봤어. 너도 할머니를 알 권리가 있어. 엄마? 하지만 약속해. 할머니가 너한테 상처 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야 해. 응? 약속할게. 지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수진도 딸을 꼭 안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가슴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시어머니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우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시각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 지우가 받았을까? 읽었을까? 뭐라고 생각했을까? 매일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혹시 지우가 전화할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너무 늦었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편지 받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덜 차갑고 덜 날카로웠어요. 미니 이야기.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그래도 전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당연해. 다만,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우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번 주 토요일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대요. 수진아, 정말? 네. 하지만 약속하세요. 지우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약속해. 절대 상처 안 줄게.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 그래.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찰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토요일. 드디어 손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방도 정리했어요. 민호방. 2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래된 책상, 침대, 옷장.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책상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내 딸이 온단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지우가.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민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벌 한 벌 쓰다듬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내 딸을 잘 돌볼게. 이번엔 약속 지킬게. 세 여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의 식사. 할머니, 며느리, 손녀.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움이 아닌 조심스러움이었어요.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잡채,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저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자, 앉으렴. 지우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했단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식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색하다. 너무 어색해. 저는 떡볶이를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떡볶이 좋아한다며? 아, 네. 좋아해요? 지우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볶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때? 맛있니? 네, 맛있어요?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도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찬만 조금씩 건드릴 뿐이었어요. 저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렇게까지 어색할 줄이야. 한참 동안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딸각, 딸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할머니, 응,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지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저를 싫어하셨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엄마랑 저를 쫓아내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할머니, 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할머니야.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어리석었어.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할머니는 저를 안 만나셨어요? 20년 동안이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평생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어. 할머니,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했고 할머니도 그렇게 믿었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할머니는 실망했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니 하고.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닌데?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잘못이지.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 딸도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걸. 그럼 지금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알아? 응. 이제 알아.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할머니의 소중한 손녀야. 할머니가 20년 동안 그리워한 아이야.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평생.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우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수진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지우를 데려와줘서.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편지 읽고 많이 생각했어요? 미니 이야기 말이니? 네. 어머니한테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그게 변명은 안 돼.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래도 전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당연해. 20년이에요, 어머니. 20년 동안 혼자 지우 키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미안해. 학교에서 아빠 직업 쓰는 숙제 나올 때마다 지우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수진아, 가족 그림 그리는 숙제 나올 때마다 지우가 엄마랑 둘이만 그렸어요. 다른 애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리는데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우한테 할머니를 빼앗았구나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를 용서하긴 힘들지만 지우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수진아,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지우한테만큼은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약속할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우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뭐 얘기하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줄 게 있어.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보자기에 쌓인 베네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20년을 간직한 것.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와 수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저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어요. 연분홍색 베네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거 지우 베네 저고리예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우를 낳기 전에 할머니가 미리 준비했던 거야. 지우가 베네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옷이었어요. 갓난아기용. 할머니, 이걸 20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응. 버릴 수가 없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지우의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 지우가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평생 그리워했어. 매일 밤 이걸 껴안아보며 울었단다. 할머니, 지우도 울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20년의 상처, 20년의 그리움, 20년의 미안함.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한참 후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얘기 좀 해주세요. 민호 말이니? 네, 저 아빠 얼굴도 잘 몰라요. 엄마가 사진 다 버렸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민호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어. 내 아빠. 지우가 일어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빠, 잘생겼네요. 그래, 내 아빠는 착했어. 너무 착해서 문제였지.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말만 듣고 내 엄마는 지키지 못했어. 지우가 돌아봤습니다. 아빠도 저를 싫어했어요? 아니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요? 응. 아빠는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간 후에 아빠가 여러 번 찾아왔어. 너를 보고 싶다고. 그런데요? 나는 만나주지 않았어. 화가 났거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지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우야. 내가 아빠 얼굴도 못 보게 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미니 고모 얘기도 해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니 이야기. 네. 편지에서 읽었어요? 아빠한테 누나가 있었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니는 내 아빠보다 2살 위였어. 어떤 아이였어요? 착했지. 정말 착한 아이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시어머니는 미니를 싫어했어. 딸이라고. 미니가 아팠을 때 시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어. 며느리였으니까. 그래서요? 미니는 5살에 세상을 떠났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지키지 못해서.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할머니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냈어야 했어.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고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어. 할머니.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미니를 잃었지.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할머니는 더 아들이 중요하다고 믿게 됐어. 딸은 지켜도 소용없다.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어. 미안해, 지우야. 지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고맙구나.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도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오렴.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다음 주말에도 올 수 있니? 네, 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무심코 말이 나왔어요. 그때 지우 혼자 보내면 안 될까?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아니, 수진이도 바쁠 텐데 지우만 보내도.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우를 혼자 보내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전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요. 수진아. 지우 혼자 보내면 어머니가 또 지우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같이 올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수진이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지우가 엄마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지우야, 넌 몰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알아. 어른들이 겉으로는 변한 것 같아도 속은 안 변해. 수진아, 그게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내가 바쁠까봐. 됐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지우야. 엄마? 지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겨우 관계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 수진은 집에 돌아와 지우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앉아봐. 엄마 왜?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집 가는 거. 그만두자. 뭐? 지우가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왜요? 오늘 좋았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좋지 않았어. 엄마?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어. 오늘 마지막에 한 말 들었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 혼자 보내면 안 될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냥 엄마 배려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엄마를 싫어해. 지금도. 엄마 그건? 지우야, 엄마 말 들어. 할머니 집 가지 마.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우야. 엄마는 20년 동안 할머니를 못 보게 했잖아요?
이제라도 보게 해줘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우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저는 할머니한테 상처받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넌 몰라. 엄마가 몰라요? 지우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할머니를 못 보게 했잖아요? 지우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딸이 자기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지우가 또 상처받을까봐.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갔고 수진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우와의 싸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께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집에 지우 데려간 거. 잘한 건가? 수진아. 어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지우 혼자 보내면 안 되냐고. 친정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나는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지우가 나한테 화냈어. 지우가? 응. 엄마는 20년 동안 할머니를 못 보게 했다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수진아. 친정 엄마가 다독였어요. 넌 엄마로서 당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지우는 지우는 아직 어려.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다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해. 뭔데요? 지우도 이제 22살이야. 어른이야. 지우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지우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집에서 어제 일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지우 혼자 보내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수진이 화낸 것도 당연했어요. 저는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그럼 수진이 믿어줄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겨우 관계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또 망쳤어. 그날 저녁, 지우는 집에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싸운 후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엄마 제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저 다음 주에도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왜긴 왜야. 할머니가 너한테 상처 줄까봐. 할머니는 안 그러실 거예요? 넌 몰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변하지 않아. 엄마는 할머니한테 상처받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지우야.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지우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평생 궁금했던 할머니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알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엄마 저도 할머니를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할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지. 지우야. 엄마가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상처 주면 그때 가지 않을게요. 수진은 한참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같이 갈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데리고 나올 거고. 응? 고마워요, 엄마. 지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을 배려해야 합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문을 열자 지우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지우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수진아, 지난번엔 미안했어.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나았어요. 지난주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우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오, 고맙구나. 제가 고른 거예요?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 지우 참 착하네.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무슨 차 좋아하니?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요? 응. 녹차. 보이차. 아니면 커피.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는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어.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이차요. 알았어. 할머니가 좋은 보이차 있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보이차를 우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찻잔에 따라 수진 앞에 놓았어요. 마셔봐. 맛있을 거야. 수진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네요. 그치? 이거 할머니가 아끼는 차야. 저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20년 전에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며느리로서도 엄마로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지우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도 늦게라도 깨달았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할머니가 지우만큼은 잘 돌보고 싶어.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대학교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자.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제가 다니는 학교 정문이에요? 와, 크다. 이건 제 친구들이랑 찍은 거예요? 다들 예쁘네. 이건 제가 동아리 공연할 때예요? 동아리? 무슨 동아리? 연극 동아리요? 제가 연극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우리 지우가 배우구나.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신기했어요. 손녀의 삶. 제가 모르던 22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제 공연 보러 오실래요? 진짜? 네. 다음 달에 공연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지우와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숙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재현입니다. 변호사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김수진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진이가 왜요? 김수진 씨께서 박영숙 씨를 상대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손녀 박지우 양의 양육권 관련해서입니다. 제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쿵.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수진 씨께서 박지우 양에 대한 할머니의 접근을 제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방금 갔다 왔는데 오늘 방문 후에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박영숙 씨가 20년 전 손녀를 버린 전력이 있고 지금도 며느리를 배제하려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정식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찰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너, 오늘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찻잔을 나누고 웃기도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바뀐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날 밤, 수지는 친정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우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친정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 뭐? 어머니 접근 제한하려고. 친정 아빠가 놀라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오늘 좋게 다녀왔다며? 그래서 더 무서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게 무슨? 아빠, 나 알아. 어머니는 결국 날 싫어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주에 지우 혼자 보내라고 하신 거 기억나? 그게 어머니의 본심이야. 수진아, 오늘은 잘해주셨어.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언젠가는 또 지우한테 상처 줄 거야. 그 전에 내가 막아야 해. 친정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상처.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발신인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신청인 김수진은 피신청인 박영숙이 손녀 박지우 22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년 전 손녀가 여아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신청인과 손녀를 집에서 내쫓은 전력이 있음. 최근 손녀와의 만남에서도 신청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보임. 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접근 금지를 요청함.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겨우 관계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지난 토요일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지우야. 너 엄마가 뭐라고 하시니? 엄마요? 요즘 이상해요? 계속 방에만 계시고. 지우야 혹시 할머니 잠깐만요. 엄마가 들어오세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누구랑 전화해? 할머니요? 끊어. 엄마? 끊으라고. 찰칵.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왜 이러는 거니? 지우는 핸드폰을 든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할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려고? 지우야, 할머니랑 연락하지 마.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왜요? 이유 묻지 마. 엄마가 너 지키려고 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우야, 넌 몰라. 뭘 몰라요? 말씀해 보세요. 할머니는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법적으로 막으려고 한다고? 그럼 지우가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 말씀하세요. 지우가 다그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할머니 목소리 이상했어요? 지우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나는 지우를 지키고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여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아, 접근 금지 가처분이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며느님이 손녀분에 대한 할머니의 접근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우를 못 만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할머니께서 반박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반박 자료요? 네. 할머니께서 손녀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 오히려 손녀분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증거 등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전 일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알겠습니다. 일단 손녀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우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럼 손녀분의 진술서를 받아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일단 이렇게 진행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우의 진술서. 하지만 지우한테 어떻게 연락하지? 수진이 맡고 있는데. 그날 저녁, 지우는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이상하게 전화하셨어요? 지우가 다그쳤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할머니한테 갈 거예요? 안 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지우야. 엄마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할머니 접근 금지 신청했어. 뭐라고요?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접근 금지요? 할머니를? 응. 너를 지키려고. 지키기는 뭘 지켜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지우야 20년 전에. 20년 전 일은 엄마 일이잖아요? 제 일이 아니고요? 지우야. 엄마는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를 핑계 대지 마세요.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우를 핑계로. 이틀 후, 제 집에 또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수야, 어쩐 일이니? 소식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태수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님 형이 남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태수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형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민호가? 네. 형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엄마와 지우가 만나게 되면 이 영상을 보여주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네. 형이 지우한테 남긴 메시지입니다. 태수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민호가 나타났어요. 15년 전의 민호.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아마 사고 직전이었나 봐요. 지우야, 아빠야.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지우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아빠는 겁쟁이였어. 할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와 엄마를 지키지 못했지. 민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를 미워하지 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도 피해자야. 할머니도 평생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 속에서 살았어. 할머니한테도 딸이 있었어. 내 고모 미니. 하지만 미니 고모는 5살에 세상을 떠났어. 할머니가 지키지 못해서. 그 상처 때문에 할머니는 더 아들에 집착하게 됐어. 민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를 용서해줘.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엄마도 이해해줘.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평생을 혼자 살았어. 지우야,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민호가 카메라에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를 이어줘. 아빠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줘. 사랑해, 지우야. 아빠가 항상 너를 지켜볼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호야, 고맙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몰래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지우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한 거 알아요? 지우야.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 올 줄 알았어.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머니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세 여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손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수진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호함이 아닌 떨림이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접근 금지 신청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정말이니?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수진아. 어젯밤 지우랑 많이 얘기했어요. 수진이 딸을 바라봤어요.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 나를 핑계 대지 마. 라고.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우를 지킨다는 핑계로 사실은 제 상처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가 딸이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던 그 말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갓난아기 안고 집 나갈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추운 거리를 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버스 정류장에서 지우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내가 지우를 지킨다. 혼자서라도. 그래서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재혼도 안 했어요. 오직 지우만 생각하며. 수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우한테는 짐이었나 봐요. 엄마?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 지우야. 엄마가 나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어머니.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어머니. 20년 동안 혼자 지우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뭘 했니? 편하게 혼자 살았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니야. 할머니가 사과해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를 용서하라고는 안 할게. 할머니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어머니.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할게. 지우만큼은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킬게. 어머니.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수진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상처, 20년의 미움, 그리고 20년의 오해.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수진아, 제가 너무 완고했어요.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도 수진을 안았어요.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울며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 세 여성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거실로 가져왔어요. 지우야, 수진아.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 민호가 남긴 영상이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 오빠가요? 응. 태수가 가져다 줬어.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민호가 나타났어요.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민호 오빠, 15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지우도 숨을 죽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민호의 고백, 미니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할머니와 엄마를 이어줘. 아빠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줘.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수진이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엄마? 지우가 엄마를 안았어요.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 아빠가 보고 계셔.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약속 지킬게. 지우를 지킬게. 그리고 수진이도. 다음 날, 저는 수진과 지우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묘지. 민호의 무덤 옆에 작은 무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박민의 1975-1980. 이게 수진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미니 고모 무덤이에요? 응. 저는 무덤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민이야. 할머니야.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할머니, 지우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니 고모 저 지우예요? 고모 조카. 지우야. 고모 할머니가 많이 외로우셨대요? 고모 보고 싶으셨대요? 지우가 국화를 더 놓았습니다. 고모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수진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니 고모. 처음 뵙겠습니다.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고모도 딸이라서 차별받으셨죠. 저희 지우처럼. 수진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우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제는 더 사랑받을 거예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세 여성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편안했어요. 지우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할머니. 다음 달에 공연 있다고 했죠? 그래, 할머니가 꼭 갈 거야. 저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너도 같이 가자. 네, 어머니.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미소였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하나 제안할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뭐니?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만나요? 여기 할머니 댁에서. 정말? 네, 저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지우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주 토요일, 우리 셋이서 저녁 먹어요. 좋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와 손녀. 제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가족. 고맙다. 너희 둘 다. 일주일 후. 법원 심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와 수진 그리고 지우가 함께 갔어요. 박영숙, 김수진 사건 호명하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신청인 김수진 씨 맞습니까? 네, 판사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신청을 취하하겠습니다. 취하요.
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피신청이는 제 시어머니이십니다. 20년 전 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는 변하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판사님. 저희는 이제 가족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지우가 저와 수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세 사람은 법원 앞에서 함께 웃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어요. 엄마에게 민호.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엄마한테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난 거겠죠. 엄마, 사실 미니 누나 일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 알아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거. 그리고 할머니제 할머니, 엄마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했는지.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미니 누나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우를 지켜주세요. 수진이를 용서해주세요.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지우한테 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민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야. 알았어. 엄마가 약속 지킬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민호의 용서. 그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 세 여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며느리, 손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그게 제가 평생 꿈꿔온 가족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지우와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 우리 지우. 저는 현관으로 나가 지우를 안았어요. 수진아, 어서 들어와. 네, 어머니. 수진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경계심은 사라졌어요.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잡채랑 불고기. 와,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지우야, 시험은 잘 봤니? 네, 할머니. 이번엔 잘 본 것 같아요? 우리 지우 똑똑하니까. 엄마, 할머니, 그리고 다음 주가 제 공연이에요? 아, 맞다. 할머니가 벌써 표 샀어. 저도요, 어머니.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셋이 다 같이 보러 가요? 좋아요. 일주일 후. 대학교 소극장. 저와 수진은 나란히 앉아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떨리시죠? 응. 우리 지우가 어떻게 연기할지. 잘할 거예요. 지우 연습 많이 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지우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지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딸. 세 여성의 이야기. 저는 무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같아. 수진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가 무대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저와 수진을 찾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공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지우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할머니. 엄마도 감동받았어.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잖아. 엄마? 지우가 웃었습니다. 사실 저 대본 쓸 때 우리 이야기 많이 참고했어요? 우리 이야기? 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저. 지우가 저희를 바라봤어요. 세 여성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이야기요. 지우야. 처음엔 힘들었잖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갈등하고 저도 혼란스러웠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지우가 저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지우야. 고마운 건 할머니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지우야. 수진도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엄마를 설득해줘서. 엄마도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주, 수진이 저를 친정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를 뵙고 싶으시대요. 정말, 네. 그동안 소식만 들으셨는데 직접 뵙고 싶으시대요. 그래. 가야지. 저는 떨렸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20년 만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수진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의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가 사돈댁. 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수진 어머니가 저를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자 수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그동안 수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진이가 행복해 보여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수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우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매일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 못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요즘 바빴어요. 지우가 학교 끝나고 오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면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우리 지우 덕분이지.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어. 저도요, 할머니. 수진도 옆에서 웃었어요. 저도 어머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수진아, 예전엔 항상 외로워 보이셨는데 이젠 행복해 보여요. 고맙다, 수진아. 어느 토요일, 저는 세 사람을 데리고 묘지로 갔습니다. 민희와 민호의 무덤. 할머니, 오늘은 왜 여기 왔어요? 민희랑 민호한테 소개시켜주려고. 소개요? 응. 우리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어. 무덤 앞에 섰습니다. 민희야, 민호야.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가 약속 지켰어. 지우를 지켰어. 수진과 지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용서해줬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지우가 꽃을 놓았어요. 미니 고모 아빠 보고 계시죠? 우리 행복해요. 응. 우리 행복해. 수진도 꽃을 놓았습니다. 민호 오빠 걱정 마세요. 지우 잘 크고 있어요. 세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희와 민호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1년이 또 흘렀습니다. 지우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저와 수진은 함께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지우 정말 다 컸네. 그러게요, 어머니. 엊그제 갓난아기였는데.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우 저기 있어요. 지우가 졸업가운을 입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할머니? 지우야, 축하해.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어요. 세 분 가족이시죠? 같이 찍으세요. 네. 저, 수진, 지우. 세 여성이 나란히 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진짜 가족 사진.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 저, 수진, 지우.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20년.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되찾았어요. 며느리와 손녀를. 그리고 가족을. 문득 민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딸. 민희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지우는 지켰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